옛날 옛적에 아이가 없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한때 좋은 마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마법사는 그녀에게 씨앗을 주었고 그것을 화분에 심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기뻤고 노파에게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그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튤립처럼 크고 멋진 꽃이 화분에서 자랐습니다. 꽃잎이 열리자 안에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인치도 안 되는 아주 작았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엄지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엄지 공주가 잠이 들었을 때 축축하고 못생긴 거대한 두꺼비가 집 창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잠자는 소녀를 붙잡고 서둘러 늪으로 갔다. 두꺼비는 못생긴 아들을 아름다운 썸벌리나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달아나지 않도록 넓은 백합이 위에 강 한가운데 그녀를 심었습니다. 아침에 썸벌리나는 잠에서 깨어 집에 있지 않지만 주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끔찍한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몹시 울었습니다. 이 순간 작은 물고기가 헤엄쳐 지나갔다. 그들은 썸벌리나에 대해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백합의 줄기를 갉아 먹었고 잎은 소녀와 함께 흐름과 함께 떴다. 큰 딱정벌레가 지나갔다. 아름다운 소녀를 본 그는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나무로 데려가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했지만 썸벌리나는 매우 못생기고 회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압력을 받아 딱정벌레는 그녀가 못생겼다고 결정하고 소녀를 땅에 내려놓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름 내내 썸벌리나는 숲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풀과 나뭇잎으로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꽃가루와 이슬을 먹고 맑은 날씨에 햇볕을 쬐고 큰 우엉이 발에 비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곧 찬 비와 바람이 몰아쳤다. 썸벌리나는 겨울 복장이 없었고 얼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들쥐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럽게 함께 살았습니다. 소녀는 집안일로 쥐를 도왔고 그녀의 동화를 말했으며 그 대가로 따뜻한 집과 음식을 받았습니다. 들쥐에는 부자가 된 눈먼 두더지인 이웃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의 재산을 세어이 일을 했습니다. 눈이 멀더라도 두더지는 썸벌리나가 매우 귀여워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것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두더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하 통로를 걷다가 추위로 거의 죽을 뻔한 상처 입은 제비를 보았다. 겨울 내내 그녀는 아픈 새를 돌보았고 봄에는 그것을 고쳤습니다. 결혼식 전에 썸벌리나는 마침내 태양에 감탄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마우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쥐 구멍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제비를 보고 치료했습니다. 썸벌리나는 새에게 그녀가 더러운 두더지와 결혼하고 깊은 지하에서 그와 함께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제비는 소녀에게 따뜻한 땅으로 날아가도록 초대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비 위로 올라갔고 그들은 날아갔습니다. 멋진 나라에 도착한 썸벌리나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택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꽃에서 날개 많이 는 그녀와 같은 작은 남자를 보았다. 엘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프는 모든 꽃에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엘프는 자신만큼 작고 아름다운 소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즉시 썸벌리나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그의 아내, 즉 엘프의 여왕이자 꽃의 여왕이 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모험 끝에 소녀는 매력적인 왕자의 제안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동의했습니다. 엘프는 엄지 공주를 손으로 잡았고 동시에 두 개의 날개가 그녀 뒤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엘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래전 작은 왕국에 무엇보다 옷차림을 좋아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그는 탈의실에서 하루 종일 새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과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경우에 그것이 극장에 가는 것이든 아침 식사든 상관없이 왕은 최고의 직물과 가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명의 사기꾼이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수도의 거리에서 그들은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는 왕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만 자들의 마음속에 교활한 계획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천을 만들 수 있는 직공으로 자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확실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사기꾼들은 그들의 직물이 마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꿰뚫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군주는 자신의 왕국에 나타난 놀라운 직조공에 대해 들었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결국 그는 왕실 고문과 주제 중 어느 것이 어리석은지를 이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왕은 직공을 소환하여 금으로 샤워하고 마법의 천과 금실로 최고의 드레스를 꿰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기꾼들은 모든 귀중한 재료를 가져다가 금을 가져다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텅 빈 왕실 기계에 앉아 왕을 위해 마술 드레스를 꿰매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직물에 대한 소문이 왕국 전역에 퍼졌고 모두가 그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드레스를 보고 싶었지만 그가 멍청하고 단순히 천을 보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군주는 가장 현명하고 정직한 조언자를 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옛고문이 작업장에 왔을 때 그는 사기꾼들이 빈 기계 뒤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드레스를 들어 올리고 보이지 않는 주름을 곧게 펴고 가짜 디자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까 겁에 질린 상담원도 드레스를 본 척했습니다. 왕국으로 돌아와서 노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힘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직물이 훌륭하다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목사는 고문을 따라 직공들에게 말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빈 기계를 바라보았고 그가 실제로 어리석고 자신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왕에게 돌아가 의원보다 훨씬 더 천을 칭찬했습니다. 마침내 왕은 호기심이 기계에서 제거될 때까지 감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예절의 전 직원들과 함께 직공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군주도 고문도 드레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직물을 보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의상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에 만족한 왕은 교활한 기사의 십자가를 수여하고 그들에게 궁중직공의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악당 직공들은 자원에서 왕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통치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바지를 입히고 캐미솔과 보이지 않는 카프탄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본 모든 귀족들은 의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왕에게 어떻게 갔는지 말만 했습니다. 마침내 군주는 거리로 나갔다. 피험자들은 이미 왕의 웅장한 옷차림을 보기를 바라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군중에서 어린 소년이 나타나 왕이 알몸이라고 외쳤습니다. 군중은이 말을 집어들었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통치자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군주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왕에 걸맞게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멘트를 여전히 지원했습니다.